안녕하세요. 일러스트 알려주는 성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러스트에서 약도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BS 약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BS 약도는 인터넷에서 EBS에 들어가서 다운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서 플레이스로 그림을 가져오는 거죠. 약도를 선택하고 플레이스를 누르기 전에 링크라는 부분을 꼭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영상에서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용량이 크지 않기 때문에 링크를 해제하고 가져오도록 할게요.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드래그를 한 다음에 이거를 그리려고 하면 우리가 캐릭터 그릴 때를 생각해 보시면 얘가 너무 진하면 바닥에 이미지를 따라 그릴 때 바닥색과 펜의 색깔이 겹치게 되면 잘 보이지 않죠? 그래서 레이어를 사용하면 좋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도 윈도우에서 레이어를 꺼내서 레이어 1번을 더블 클릭하고 템플릿을 걸고 농도나 50% 정도를 하고요. 밑그림이라고 글자를 한번 입력해 볼게요. 그리고 OK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연하게 되죠? 그리고 이 상태에선 그릴 수 없기 때문에 레이어 하나를 만드는 거죠. 자, 레이어 하나 만드시고 이곳에 우리가 이제 약도를 그릴 건데요. 이 새로 만든 레이어에는 저는 길이라고 쓰고 OK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만들어 볼게요. 저는 이거는 글씨라고 해서 글씨는 여기에 입력하고 길은 여기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확대해 볼게요. 컨트롤 플러스 확대해서 선을 이용해서 따라 그냥 그리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그리시고 똑같은 길이니까 Alt 눌러서 이렇게 복사해서 이동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게 큰 길이잖아요. 큰 길이니까 그냥 큰 길부터 먼저 그려보도록 할게요. 선으로도 그리고 네, 복사해서 Alt 눌러서 복사를 했습니다. 요거는 길이 좀 짧네요. 줄여야겠죠. 네. 그리고 작은 길도 있는데 작은 길도 한꺼번에 길을 다 그려볼게요. 그리실 때는 Shift를 누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삐뚤어지죠? 그러니까 그리실 때는 Shift를 누르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마주치는 곳이 정확히 맞추기가 힘들죠. 맞히는 기능은 있는데 굳이 그러실 필요 없이 이런 부분은 펜으로 그리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요. 또는 만약에 휘는 길이 있다 그러면 휘는 길도 이렇게 펜으로 그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그려놓고 전체 선택을 해서 선의 두께를 지정해 주면 되거든요. 윈도우에서 그 다음에는 스트로크를 꺼내서 두께를 한번 이렇게 지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만큼 두께를 지정하시고 이 직선도 좋은데 선끝을 살짝 돌리는 기능이 여기 보면 캡이라고 있죠. 이 선끝 모양을 얘를 딱 눌러주게 되면 선끝이 이렇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요 길과 요 길은 소로잖아요. 작은 길이니까 얘네들은 별도로 Shift 눌러서 선택한 다음에 길을 조금 얇게 그려주시면 구분이 될 것 같아요. 요 길도 이왕 그렸으니까 한번 좀 얇게 해볼까요? 자, 그리고 나서 얘네들을 전체 선택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이걸 라인만 이렇게 보고 싶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특히 청첩장 약도는 그렇게 그려야 되거든요. 면에 색이 들어가지 말고 면에 색이 안 들어가고 라인만 표시하는데 자,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걸 하나로 합쳐야 되는데 선인 경우는 합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패스파인더를 공부했죠. 왜냐면 선은 합쳐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선을 면으로 만들어주는 기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선을 면으로 만들어주는 기능이 오브젝트 패스에 가면 아웃라인 스트로크라는 거예요. 아웃라인 스트로크는 선이 면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기 여러분 보시면 선이죠, 지금. 이게 오브젝트 패스에 아웃라인 스트로크를 딱 하는 순간 어때요? 면이 되죠. 예, 그리고 나서 이걸 하나로 합쳐야 되기 때문에 윈도우에 합치는 기능은 패스파인더죠. 패스파인더를 꺼내고 합치기를 딱 눌러주시게 되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화살표가 있죠. 이거를 딱 눌러주시면 어떻게 돼요? 면이 선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거 아주 중요한 거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길뿐만 아니라 저는 여기 보시면 주엽공원이라고 하고 그리고 여기 일산 호수공원도 있네요. 이 부분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 글씨를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사각형으로 이런 경우는 그냥 큼직큼직하게 그리시면 되는데 똑같이 그리게 되면 틈이 보이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그리시는 거예요. 자, 여기도 사각형 이렇게 그리시고요. 여러분, 검정 화살표는 이렇게 이동이죠. 그런데 흰 화살표는 원하는 부분만 잡고 이렇게 수정할 수가 있어요. 이때 흰 화살표로 점을 잡지 마시고 요 변을 잡잖아요. 변을 잡고 당기시게 되면 이렇게 기울일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간단하죠?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일산 호수공원도 마찬가지. 사각형을 그리고 흰 화살표로 여기 지금 빨갛게 표시됐다는 얘기는 전체가 선택이어서 다른 데 클릭했다가 다시 변을 잡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데 클릭해서 해제를 하고 그 다음에 변을 잡아서 이렇게 드래그 하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기울일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제 색을 한번 여기에 칠해 보도록 할게요. 얘는 공원이니까 녹색이죠. 녹색을 놓으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도 녹색이죠. 이럴 때 같은 색인 경우는 스포이드 있죠. 스포이드를 가지고 찍어 주시게 되면 같은 색이 되거나, 또는 윈도우에 가시게 되면 스와치가 색을 등록하는 곳이죠. 스와치를 꺼내 놓고 예, 하단에 플러스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등록이 되죠. 적용할 것을 선택하고 눌러주기만 하면 되니까 이렇게 등록해서 쓰셔도 좋아요. 그리고 클릭해서 얘는 파란색으로 호수공원을 표시했어요. 라인은 필요 없으니까 선택해서 지워주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지웠어요. 그리고 길도 색깔을 한번 넣어볼게요. 선은 없애고 면에 회색을 한 50%만 칠해볼까요? 네. 이렇게 됐더니 공원이 어떻게 됐어요? 길 위로 와 있죠. 이런 경우는 공원을 잡아서 녹색을 잡아서 뒤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길을 선택한 다음에 오브젝트, 어레인지 정돈해서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딱 하시게 되면 이렇게 가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그림을 그릴 때 만일 똑같이 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이에 틈이 생기겠죠? 그래서 약간 겹쳐서 그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길을 그렸으니까 글씨를 써야 되는데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눈을 잠깐 가려 놓으시면 다 보이시죠? 그래서 레이어에서 이거를 눈을 가려 놓고 그 다음에 작업하시면 좋아요. 만일 이걸 레이어를 안 쓰게 되면 글과 길이 겹치다 보니까 되게 복잡하겠죠? 일을 늘 하셨던 분들은 복잡하지 않지만 처음이신 분들은 복잡할 수가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레이어를 활용하신다면 좀 더 쉽게 하실 수 있으니까 레이어를 많이 활용해 주세요. 이제 글씨를 써야 되니까 글자를 선택해야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저는 이 전철 부분을 표시를 하고요. 주황색을 클릭하고 선의 두께는 조금만 더 두껍게 할게요. 그 다음에 사각형을 하나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면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자, 이제 화면을 키워서 주엽력이니까 주엽력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네, 그리고 서체도 바꿔봐야겠죠? 윈도우에 타입의 캐릭터, 이제 단축키 외우셔도 돼요. 컨트롤 T. 네, 그리고 글자도 이렇게 쓰셨어요. 시간 관계상 제가 부지런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일산호수공원은 이렇게 글자를 쓰신 다음에 기울여야 되잖아요. 기울일 때는 회전도구를 선택해서 이렇게 기울이시면 되겠죠? 예, 맞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글을 썼어요. 여러분들이 나머지는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 주엽력에서 이 방송국까지 가는 거리를 표시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선으로 표시를 했네요. 저도 선으로 이렇게 했더니 면이라서 그런 거니까 선으로 바꿔주시고, 네, 이런 식으로 그렸어요. 요거는 녹색으로 표시를 했으니까 녹색으로 바꿔줄게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화살표가 이렇게 있잖아요. 화살표는 일러스트에 크게 두 군데가 있는데 오늘은 여기 스트로크 해주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두 번째 약도 시간 때 브러쉬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에로헤드라고 해서 화살표 머리죠. 그러면 이거를 이쪽 걸 딱 눌렀더니 여기에 적용이 되고, 만약 이쪽 걸 누르시게 되면 위에 적용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눌러보셔서 어느 쪽에 적용이 되는지 원하는 곳에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이 바로 스케일, 화살표 머리 부분이죠. 50% 하면 이렇게 작아지고 이걸 키워주시면 화살표 머리도 커지는 겁니다. 자, 그러게 되면 이제 다 됐으니까요. 한번 눈을 띄워보도록 할까요? 레이어 눈을 딱 띄웠더니 어때요? 이런 식으로 길도 만들어졌고 다 됐죠. 여기 보니까 선이 위에 있네요. 얘는 뒤로 보내면 되겠죠? 오브젝트 어레인지에서 맨 뒤로 보내는 단축키 쓰셔도 됩니다. 예, 쓰셔서 이렇게 뒤로 보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EBS 방송국 로고를 가져와야겠죠? 자, 로고를 가져오실 때는 파일에서 플레이스 그리고 EBS 마크를 선택해서 플레이스를 하면 되는데 한번 불러볼게요. 했더니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EBS 마크만 불러오는 게 아니라 크게 영역이 돼서 가져오죠. 이것은 사진인 경우는 원하는 크기만 가져오는데 일러스트 파일인 경우는 원하는 크기뿐만 아니라 그 배경의 여백도 많이 가져올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나에 묶여서 오기 때문에 이거를 풀기가 불편하세요. 그래서 일러스트 작업을 하다가 일러스트 파일을 가져올 때는 플레이스로 가져오지 마시고 오픈으로 해서 열은 다음에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가져오시는 거를 권합니다. 사진 경우는 플레이스지만 뭐 사진도 마찬가지 오픈을 하셔도 돼요. 하지만 오픈을 하는 경우에는 아까 그 보시면 링크 있죠. 이 링크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진은 플레이스로 가져오시고 일러스트 파일과 일러스트끼리는 컨트롤 C, 컨트롤 V로 해서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이해되시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너무 크니까 줄여야겠죠? 줄이실 때는 Shift를 눌러서 대각선으로 쭉 줄이시면 되는데 줄였더니 어떻게 돼요, 여러분? 선이 그대로 굵기가 유지가 됐죠. 이런 식으로 크기를 조정했을 때 선도 같이 줄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일일이 어떻게 돼요? 얘네들을 가늘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선으로 작업하는 경우는 반드시 이 기둥을 알아두셔야 돼요. 컨트롤 Z로 취소해 볼게요. 바로 선이 많은 경우 크기를 조정할 때 선도 같이 줄어들려면 스케일 툴 있죠. 얘를 2번 클릭하시고 여기 보시게 되면 스케일 코너와 스케일 선과 그 효과가 크기를 조정했을 때 같이 줄어들어라 이런 얘기예요. 반드시 체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OK를 딱 누르고 그 다음에 이제 사이즈를 줄여주면 어때요? 선의 크기도 같이 줄어들었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용 방법 어떻게 돼요? 2번 클릭, 요 2개 체크하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를 딱 갖다 놓으시게 되면 이제 다 된 거겠죠. 네,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그리고 바닥에 밑그림은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죠. 항상 밑그림은 따라 그리려고 한 거니까 이거는 휴지통으로 이렇게 버리시게 되면 약도가 되는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일러스트에서 약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